안녕하세요. 수사일지 2, 사람들을 해치는 AI 로봇들, 그리고 행방불명된 레논 박사를 설명드릴 김진관입니다. AI 스토리텔링의 단계인 스토리, 문제 진단, 문제 해결, AI 기법 순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입니다. 어반시티의 스마트 AI 시티 20주년 축하의 날. AI 로봇들이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적잖은 사람들이 AI 로봇들과의 충돌로 인해 다치기까지 한 상황인데요. 명탐정 주는 AI 히어로와 함께 범인을 찾아 AI 로봇들의 폭주를 과연 막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진단해보고 핵심 문제를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무고개의 원리를 알아봅니다. 두 번째, 용의자 후보를 추립니다. 세 번째, 범인의 중요한 특성을 가진 질문을 작성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범인을 지목합니다. 즉, 여기에서의 핵심 문제는 AI 로봇들을 이렇게 만든 범인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스무고개를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고개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 아키네이터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스무고개를 쉽고 간편하게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단의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가 생각한 한 명의 유명 인물을 적어둔 후에 아키네이터가 묻는 질문에 하나씩 답을 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개그맨이자 유명 예능 MC인 유재석을 생각했었는데요. 아키네이터가 여러 질문 후에 유재석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무고개를 보다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각화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무고개의 원리를 시각화하면 왜 그러한 답이 나왔는지까지 그 과정을 쉽게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 제시된 이런 데이터에서 배고프지 않고 졸리지 않으며 더움이 5도씨라는 이 테스트 데이터에는 트리를 타고 하나씩 내려가다 보면 최종적으로 짜증남이라는 결과를 얻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용의자 후보를 추려보도록 합니다. 범인 후보군의 목록은 일단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다 포함됩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범인의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만 해당되는가 아니면 기계도 포함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범인은 AI 로봇들에게 프로그래밍된 로봇 사원 측을 깨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을 보았을 때 용의자는 AI 로봇들이 로봇 사원 측을 지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범인의 중요한 특성을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을 반영한 질문을 던지며 범인을 찾아갈 차례입니다. 먼저 로봇을 제어할 권한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왼쪽과 같이 던집니다. 여기에서 제어할 권한이 있는 어반스, 레논 박사, 루카스, 자이로 회장이 노예에 위치하게 되고 범인 후보로 살아남습니다. 오른쪽과 같이 두 번째 질문으로 AI 로봇들이 로봇 사원칙을 지키는 것을 원하는가를 던집니다. 남아있는 범인 후보 넷 중에서 이를 원하지 않는 어반스가 노예 자리에 최종적으로 위치하게 되고 범인으로 지목되게 됩니다. 사실 범인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질문을 어떤 순서에 따라 할지가 매우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반시티의 지혜로운 시민들인
여러분만의 문제 해결 과정을 꼭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과연 범인으로 어반스를 지목하게 되는지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단, 여기에서 범인이 어반스로 지목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책에서는 이야기 속 문제를 풀어가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기법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문제를 다 해결해 보았으니 최종적으로 AI 기법을 정리해 볼 차례입니다. 준과 여러분이 최종 범인을 어반스로 지목할 수 있도록 도운 방법은 바로 AI 속 숨어있는 스무고개의 원리였습니다. 이 AI 속 스무고개의 원리를 의사결정 트리라고 합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스무고개와 실제로 매우 비슷한데요. 스무고개 놀이에서 중요한 점은 이 질문의 개수가 최대 20개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정된 질문의 개수 안에서 상대방이 생각한 답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답을 맞히는 입장에서는 적은 개수의 질문으로 정답을 맞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의미 있는 질문은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정답에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왼쪽의 의사결정 트리는 질문을 2개 던져서 범인을 지목했지만 오른쪽의 의사결정 트리는 질문을 하나만 던졌음에도 범인을 지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이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트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많이 할수록 의사결정 트리가 깊어지는데요. 보통 트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의사결정 트리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른쪽과 같이 깊이가 깊지 않은 의사결정 트리를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결정 트리는 컴퓨터가 스무고개를 스스로 하게끔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스무고개는 판단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므로 분류 및 예측 결과에 대한 이유나 설명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에 부합하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 의심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또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어반스를 범인이라고 판단한 그 과정과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답니다. 이상으로 수사일지 2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